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이번에 그 양평 작고작가 아카이브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40대, 50대 때 양평 자주 갔었어요. 너무 많은 작가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스튜디오 방문하느라고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양평군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셔서 열심히 임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저한테는 선생님이 스승이셨어요. 그것도 아주 열정을 가진 선생님. 제가 대학교 2학년 재학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선생님이 그때는 성신여대 교수셨어요. 그런데 시간 강의로 서울대에 나오셨어요. 근데 유난히 저희 학번하고 많은 수업을 같이 하셨어요. 그때 사실은 옆 연구실에 한운성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선생님이 교환 교수 가셨어요. 그래 갖고 하동철 선생님이 거의 저희 학번 담임 선생님처럼 많은 과목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인팅도 가르치시고 파나도 가르치시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그랬다가 제 기억에 저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이 성신여대 관두시고 서울대 교수로 완전히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학교에 오셨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셨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4학년 졸업 여행을 가는데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저희랑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배도 같이 타시고 말도 타시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 이분이 차분한 분인지 굉장히 에너지틱한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 항상 목소리가 울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을 정말 가르치려고 너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했으면 좋을지, 어떤 부분은 버리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2, 3, 4학년 걸쳐서 수업마다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한번 파나 수업을 했는데 그때 애칭하고 아쿠아 틴트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아유 대학교 다닐 때니까 뭘 그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작은 애칭 작업인데 뭔가를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은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 말씀이 기억나요. 지금도. 설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맞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치 그림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건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하동철 선생님하고 사이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매 수업 정말 열정을 갖고 가르치셨고 심지어 저희하고 수학여행 가셔서도 아우 저기 정말 스승 제자 사이를 어쩜 그렇게 긴밀하게 엮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정말 학생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셨고 그 수학여행 그 계기조차도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 노력하셨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들이 저한테 아직 남아 있거든요. 청바지 탁 입으시고 가죽 벨트 하시고 카우보이 모자 쓰시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수한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대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갈 때 진로를 미술 이론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노발대발 되셨어요. 왜 실기 전공 안 하고 이론으로 갔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제가 그림을 그리려면 한 2년은 집중해서 책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술이론 전공을 하고 졸업하던 해에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가 됐어요. 그때가 89년인데 큐레이터가 돼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흐르면서 오히려 선생님하고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일이 가장 대표적인데 선생님이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셨는데 저를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정년이 돼서 기념으로 기념도로 거의 전작 도록에 버금가는 그런 도록을 만들고자 하는데 네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논문 좀 하나 써 줄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큐레이터란 직업이 그렇게 저기 논문 쓸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한 5-6번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을 짜 놓고 인터뷰를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중요한 게 이제 뭐 인터뷰를 5번 6번 계획을 했으니까 처음에 2번은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인물의 개요를 짜는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 인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선생님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해서 제 기억에 앞에 인터뷰 한 3시간, 뒤에 인터뷰 한 3시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랬냐면 선생님이 주시는 제자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단으로 그분들한테 제가 다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그래도 활성화돼 있을 때예요. 다 보내서 "하동철이라는 스승은 당신들한테 어떤 스승이냐."고 제가 앙케이트 설문을 했거든요. 그걸 다 정리해 놨었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가족들이 선생님의 돌아가심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못 했던 거예요. 굉장히 황망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저기 큰따님 하원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실은 여차에서 선생님하고 인터뷰한 그 mp3 파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걸 보내줬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인터뷰 하실 때만 해도 선생님 음성이 너무너무 우렁찼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고향, 추풍령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유학 가셔서 고생하신 거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신나셨겠어요. 그래서 막 쩌렁쩌렁하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유가족들이 그 음성 파일 듣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사실 저기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음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래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인생, 자기 아버지가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유가족들이 그래도 좀 정돈을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하동철 선생님 사이는 오히려 그 선생님의 삶과 죽음 사이에 놓였던 그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예. 아무래도 선생님 작업하고 빗 작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그 작업이 사실은 실에 물감을 묻혀서 튕기는 거 아시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그거 잘하는 제자들이 많이 따라줬죠. 선생님을 양쪽에서 딱 힘있게 잡아서 툭툭 튕기는 건데, 그런데 제 기억 중에 선생님이 그냥 빛이라는 소재를 그리는 데만 국한하셨다면 그냥 하동철의 빛으로 남아있을 텐데, 선생님의 진면목은 그 빛이라는 소재를 다루지만 그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화면의 구조를 탐색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시한 적도 있는 작품인데 선생님 빗 작품 중에 이렇게 비껴가는 작품이 있어요. 옥상에서 찍으신 거. 그게 옥상에서 찍으신 거거든요. 낑낑대면서 찍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작품들에서도 이분이 이 빛이라는 소재를 택했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확장성으로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굉장히 암시가 되죠. 그래서 이 빗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 프로타주 작업, 되게 흥미로운 거 많아요.
제가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깔코그라피아 나셔널이라고 국립 하나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 작품 보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무의 결을 프로따주로 만들고 거기에 위에 그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색동 줄이 들어가고 숫자도 막 나와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 놀라웠어요. 왜냐면 빗이란 작업에선 실을 잡아서 그 위에 튕기잖아요. 근데 프로따주 작업은 두들기잖아요. 저쪽에 대상이 있고 그걸 종이를 붙여서 두들기는 그 아주 역반응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 세계인 거예요. 그냥 빛만 있고 그냥 프로따주 작업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화가로서의 연구에 관한 또 새로운 어떤 시도에 관한 실험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하동철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당시에 그 작품 고르면서 선생님 이것 좀 더 가보세요. 더 가보세요. 프로따주 작업. 그러면 빛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거를 더 나가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로따주 작업은 약간 미완의 상태라고 보이는데 그 세계도 같이 더 갔으면 한 10년만 더 살아 계셨으면 멋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요. 네, 그 두 작품이 기억나요. 눈 온 날 간 것 같아요. 눈이 막 쌓여 있었어. 새 집이고 아직 뭐 이렇게 마당도 완전히 정리 안 되고 그랬었는데 눈이 왔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 평창동에 집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도 자연이 좋은데 양평으로 오니까 이 자연의 사계가 더 이 작가의 그 예술적 감각으로 또는 내면 세계로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거기 가니까 바람 부는 거, 비 오는 거, 나무 자라는 거, 풀 자라는 거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나 이제 막 더 할 것 같다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술가들도 환경에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는데 작업실을 옮기고요. 작가들이 한 2-3년은 제대로 된 작업을 못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작업실이 완전히 자기 그 예술 작업을 충동시키는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작가들이 좀 헤매거든요. 근데 양평은 특히 빨리 적응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어서 또 양평으로 가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그 공간을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고 운전도 많이 다니셨고 그랬던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선생님의 이제 다음번에 어떤 스테이지들 그런 것들이 전개돼서 막 꿈틀거리던 공간이었구나 이런 걸 느껴요. 네. 저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은주야, 은주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상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카이브 영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어요. 되게 치밀하세요. 열정이 많으시니까 치밀하세요. 그래서 막 귀한 캐털로그서부터 신문 스크랩까지 사진까지 다 갖고 계신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셨으면 그런 것도 기꺼이 내주셨겠죠. 당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양평 지역의 어떤 예술 지형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또 한국 추상미술, 추상화가잖아요. 추상미술에 관한 연구, 기타 등등 해서 그리고 판화에 관한 연구,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많은 아카이브를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변이세요. 말씀도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한국 미술계에 정말 중요한 족적을 남기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아우 저기 너무 뵙고 싶죠. 꿈도 한번 꿨었어. 너무 옛날인데 꿈에 한번 나오시더라고. 예, 선생님인 거예요 저한테. 정말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고마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만 해도 한국의 미술 제도가 굉장히 열악하던 때예요. 미술관이라는 제도도 굉장히 열악했고 큐레이터라는 개념도 굉장히 열악했고 미술관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도적으로 작가들을 어떻게 인카리지 시키고 작가들하고 어떻게 동행할지도 모르던 시대인데,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맞닥뜨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셨었어요.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이러면서 그런 그 상의를 해 주셨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선생님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 알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정말 선생님이세요. 예. 많은 대화를 나 저기 사실 대학 교수님들하고 대화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동철 선생님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